안녕하세요. 헬로아시아의 강효주입니다.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죠? 미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의 파급력이 진짜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다음에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를 열심히 고민해봐야 할 텐데요. 주식시장 수익률을 기대하려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려면 기업이건 정부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져야 하죠.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나 했지만 실망스러웠고, 결국 전 세계에서 투자 확대에 크게 의심이 없는 나라를 선택하자면 미국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정책 확장을 적극적으로 외치고 있는 데다가 미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미뤄졌던 기업 투자까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니까요. 저는 미국 내부의 투자 확대 추세 속에서도 2025년에는 비드 프로젝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드가 뭐냐? 미국 전역에 고속 광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약 425억 달러, 한화로 6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고, 모든 미국인이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보니 통신망이 낙후된 지역 위주로 이미 예산 배정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 비드 프로젝트 들어보신 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고 2023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정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초안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투자 시기도 함께 미뤄졌었어요. 근데 이게 드디어 내년에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타임라인을 보면 각 주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니셜 프로포절, 챌린지, 파이널 프로포절이라는 3단계에 걸쳐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각 단계에서 비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중앙정부기관인 NTI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였던 파이널 프로포절 승인이 끝나야 비로소 예산의 100%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구조예요. 아직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은 건 파이널 승인을 받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들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인 챌린지 단계가 끝나고 나면 파이널 프로포절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예산의 20%를 수령 그리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챌린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 6개 지역은 이미 20% 예산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6개 지역이 예산 신청까지 걸렸던 시간을 대입해보면 2025년 중순까지는 대부분 지역이 20% 예산을 수령한 후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0% 예산을 집행할 때 각 지방에서 투자를 진행할 사업자들을 미리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 비드 수혜 기업들도 결정된다 볼 수 있겠죠. 비드 수혜주, 광통신 인프라 까는 거라고 했으니까 광통신 관련한 부품, 장비주 사면 되겠구나 대충 생각은 드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비드에는 바바 규정을 만족하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바바는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의 약자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원자재 부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비드에서 정말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체 예산의 약 90%를 미국산을 쓰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비드 수혜주의 전제 조건은 미국 현지의 생산 공장을 가진 바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의미죠. 여기에 특히나 실적이 고성장할 거라고 기대되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비드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지역의 광통신 사업자와 그 협력사, 투자 진행 단계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주정부가 예산을 받은 후에 투자를 실행할 광통신 사업자에게 예산을 주겠죠. 광통신 사업자는 받은 자금을 필요한 부품 시스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거고요. 비드로 실적 개선이 가장 명확하게 보일 기업은 마지막에 돈을 받고 제품을 납품할 광통신 부품 시스템 제조사일 거란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미 통신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사업을 하도록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으니 예산이 많이 편성된 지역 모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통신사 혹은 케이블 사업자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해당 통신사나 케이블 사업자로
부품이나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면 비드로 인한 주문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겠구나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대단한 노가다를 통해 해당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코닝과 시에나.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지역은 텍사스, 캘리포니아, 미주리,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이고 이 5개 지역 모두에서 광통신업을 영위하는 통신사 혹은 케이블 사업자는 AT&T와 차터 2개가 있습니다. 해당 2개 기업의 광통신 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던 협력사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데 AT&T와 차터를 메인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면 유난히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를 수 있겠죠.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첫 번째 조건들에 부합하는 기업이 미국의 코닝과 시에나입니다. 비드 투자 본격화를 기대한다면 2개 기업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광통신망 구축 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밸류체인을 찾아보자라는 것.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밸류체인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광통신망 구축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광케이블입니다. 전체 비용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 현재 공장을 보유한 광케이블 기업은 일본의 후지쿠라와 후루카와 일렉트릭, 이탈리아의 프리스미안 이렇게 5개뿐이에요. 그 중에서도 미국 광케이블 시장 점유율 상위 기업일수록 비드 수혜가 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3개 기업으로 좁혀지는데 1등이 미국의 코닝, 2등과 3등이 일본의 후루카와 일렉트릭과 후지쿠라입니다. 보시면서 미국 이야기인데 왜 헬로 아시아에서 다루는 걸까 분명 궁금하셨을 텐데 이 일본 기업을 추천하기 위한 포석임을 아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국의 코닝이 비드 테마의 최선호주가 되긴 할 겁니다. 이번 3분기 광통신 기업들 실적을 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비드 관련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 극초기이지만 내년 투자 집행을 기대하고 미리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의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아시아의 강효주였습니다.